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개헌 제안으로 전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할 거란 입장인데요. 과연 가능한지 또 한다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앞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최창열 YTN 개건 해설위원,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이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온 개헌 제안 발언을 중요 부분만 먼저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야말로 깜짝 발언인데 일단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어제 많이 좀 나왔으니까요. 일단 시기적인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변호사님, 네. 그 시기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초순,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부 수석이 지금 하는 것은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했고,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송국의 보도본부장하고 편집국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지금 경제를 얘기를 할 때지 개헌을 할 때도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별안간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 있는 얘기 보도 연설문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향후 정치 일정을 봤을 때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지금 재보선이 있고 12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정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묘안도 있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시기는 적절했고,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당면한 문제를 일부 정책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점에서 이른바 4대 개혁 이 정도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금 좌우 간의 분란 속에서 이것을 개헌을 하려고 하면 개헌을 통해서만이 난국을 뚫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점과 필요성을 나름대로 좀 역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시기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개헌이 되려면 최대 110일이 필요하잖아요.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또 국회 의결기간이 필요하고 또 국민투표기간이 필요하니까 110일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지금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에 충분히 4월 달에 같이 국민투표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지금 개헌을 제기한 어제를 둘러싼 전국적인 맥락을 좀 살펴본다면은 최순실 씨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가 거의 전국을 덮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도 하락 국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것이 무슨 전국을 주도하려는, 그리고 전국 반전의 카드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하나는 뭔가 국면 전환을 함으로써 이 지금 임기 말에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생각 아니냐. 저는 그러한 생각은 충분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4년 중임제 공약을 했었고, 근데 또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개헌이라는 것이 블랙홀이 된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반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규명이 없이 바로 개헌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야당은 주로 좀 개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여권은 개헌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재작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가 오스트리아 이혼 집정부제 얘기했다가 혼이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과까지 했죠. 사과까지 했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개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헌에 대한 공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정치권 다 있죠. 이른바 1987년 체제가 뭔가 불편하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폐해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예. 것들 때문에 공감은 있으나 개헌을 제기한 시기라든지 어떤 그런 앞뒤 맥락은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 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제안은 임기 내 개헌이거든요. 과연 임기 내 개헌이 지금부터 하려면 정말 반대 의견 없이 후다닥 해도 거의 일정이 빠듯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당장 야당에서 오늘 추미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니까 예, 잠시 뒤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개헌을 요구를 했습니다. 포괄적인 개헌을 했고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빠져라, 청와대는 빠져라, 국회 중심으로 돼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어제 전 대표가 이야기했죠. 선거구제 개편이 먼저 논의돼야 된다. 예.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선거구제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 그게 먼저 고쳐져야 된다라는데 동의를 표했고요. 또 하나는 정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최신실 문제는 최신실이고 개헌 문제는 개헌 문제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야당의 이 추미애 대표의 말로 보면은 개헌 논의 자체가 단시간에 끝나도록 이렇게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먼저 최신실 문제를 명확하게 진상 규명이 먼저 된 다음에 개헌이 본격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만큼 예. 지금 새누리당 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아니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안은 지금 야당의 입장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제 다른 방안은 뭐 내년 상반기 중에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게 되진 내년 상반기 6월이나 7월에 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 때 동시에 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 안을 놓고 정치권이 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겁니다. 자, 일단 개헌 헌법 개정 절차를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 개헌이 되려면요. 그러니까 일단 국회 의결을 3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한 지 30일 이내 국민투표가 돼야 되고요. 국민투표를 내년 4월로 봤을 때는 적어도 내년 1월 달에는 국회에서 의결이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상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 투표 과정이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제안을 또 누가 하느냐. 지금 이게 누가 개헌의 주체가 되느냐는데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제안할 수도 있고 발의를 할 수 있고 네네.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과반도 할 수 있도록 할 돼 수 있습니다. 있고.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안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제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정연설에 밝힌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가 이것을 해달라라고 하지만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것을 김재원 정부수석이 대통령이 이 개헌 논의를 그 청와대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국회에서의 어떤 개헌안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정부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그 안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만든 국회 개헌 특위에서 나온 안과 그 청와대에서 나온 안이 복수로 해서 국민들에게 국민투표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전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당 체제 하에서 그와 같은 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안을 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국회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그렇죠. 국회 안을 만들어서 하나를 올리는 것이 청와대와 국회가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려면 맞습니다. 여야가 어느 한쪽이 반대해도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개헌을 한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대통령을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내각제로 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할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할지 이 부분을 놓고도 셈법이 다른데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정 앵커입니다.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요?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문제입니다. 4년 중임제냐, 의원 집정부제냐, 의원 내각제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년 중임제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1년 줄이고 대신 한 번 더 연임을 허용하는 겁니다.
즉 한 명이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좋지만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식을 선호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의원 등이 찬성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하죠. 유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 같은 외치를 책임지고 총리는 행정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집중한 형태입니다. 권력이 분산되면서도 대통령은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이라면 일이 잘 풀릴까 하는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바탕으로 하는 개헌론 논의를 꺼낸 적이 있고요.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형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 내각제입니다. 국회가 뽑는 내각이 정부를 이끄는 형태입니다. 영국과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죠.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임하는 겁니다.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야당이 약세를 보인다면 다수당이 지나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김종인 대표 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뭐 대선 잠룡들, 대선 주자별로도 지금 셈법이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집권 가능성과도 연관돼 있고 또 우리 당이 집권하느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도 지금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개헌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87년도에는 개헌이 일사천리로 됐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87년도 6.29 선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발표한 그때 다음에 뭐 국민들이 호언철폐를 외치던 그거는 시절이니까요. 뭐 완전히 이제 직선제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였으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불과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된 상태니까. 예. 지금도 사실은 18대 때 김영호 의장 때 그리고 19대 강찬희 국회의장 때 만들어 놓은 안들이 많이 있어요. 세부적인 안들이. 예. 중요한 건 여야가 합의하느냐 합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장미정 앵커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점에 대해서도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여당과 야당이 계산법이 다르고요. 여당 내부 또는 야당 내부의 대선 주자별로 또 계산법이 다릅니다. 예. 게다가 여소야대 정부 이후에 개헌을 고리로 한 이 정계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개헌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치인들 자신들의 권력 다툼의 어떤 산물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대통령 청와대가 주도한다고 얘기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가 주도하겠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것이 1987년도 개헌처럼 그렇게 일사천리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개헌에 너무나 많은 정치공학이 내재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도라는 건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협치를 통해서 이뤄내느냐의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그 짧은 기간 내에 되겠느냐.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대선 후보들이 내년 대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개헌을 하겠다라든지 또 B 후보는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약을 내건다면은 국민들이 그 공약을 가지고 투표 당선된 후보가 그것을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너무 내년 대선까지 이걸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개헌은 이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우리 역사상 나왔습니다. 뭐 87년 민주화 항쟁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 뭐 3.15 부정선거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이런 뭐 좋든 나쁘든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나왔던 게 개헌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이런 저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지금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이 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개헌 문제냐 최순실이 먼저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뭐 야당 상황 그리고 잠시 뒤 여당 상황도 같이 질문드리죠. 먼저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 개헌 얘기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른바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 대표는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의심을 넘어서 경악하고 허탈해지기까지 한다면서 대통령의 친동생들 정윤회 씨까지 국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대통령은 먼저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면서 최순실 씨를 국내에 소환해 조사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 의혹을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적 개헌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거부했던 개헌을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추 대표는 이것이 10월 유신을 연상하게 했다며 최순실 개헌이자 바닥에 떨어진 지지도를 올리려는 정권 연장 음모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이 진정한 정치 개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혁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국민 중심과 국가대개 인권과 안전 등 4대 원칙 아래 당내 개헌 자문 연구회의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순실 게이트라고 야당에서 지금 계속 의혹 제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갈수록 여당 내 비판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박계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순실 의혹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배신의 정치라면서 피와 땀으로 건국된 대한민국과 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검찰로는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나온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이원종 비서실장의 말처럼 봉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역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내용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밝히게 된다면 분명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네, 사실 그 대통령의 개헌 이 제안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을 물어보려고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늘 최순실 씨 얘기가 정치권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 얘기는 정리를 좀 하죠. 추은호 의원님, 이런 분위기에서 개헌 얘기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 자체는 뚜렷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가를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국회 차원에서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준비를 할 겁니다. 예. 야당이 지금 당장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만은 그 엄청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이 되는데 앞서 여러 말씀이 나왔지만은 권력 구조라든가 너무 많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접합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이 결재권을 갖고 있는 거나 지금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무척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고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 일단 그 비박계 의원들도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카드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이 최순실 씨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국면 전환용으로는 받아들이는 데는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비슷한 목소리로 최순실 문제는 최순실, 개헌 문제는 개헌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순실 문제는 최순실 문제, 개헌 문제는 개헌 문제인데요. 그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이제 최순실 씨 얘기를 할 테니까요. 일각에서 왜 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는 걸 야당에서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비일학일까요? 아니면은 전략적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대통령의 충정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4대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한번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국회가 전혀 어떤 입법 작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긴절한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이 특히 오늘 뭐 좀 다음번 아이템으로 얘기할 것입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처음에는 괴담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 이른바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왜 이런 것들이 불거졌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아까도 투트랙 얘기했습니다만 개헌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가되 지금 어제도 그 검찰총장이 지금 이 그 형사 8부 중앙지검 형사 8부에 7명까지 늘려서 이 그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찰도 명확한 좀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답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